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남도 포럼에서 서순복 교수님의 자연에서 배우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강좌가 있겠습니다. 같이 맛깔난 강좌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건강히 잘 계셨죠? 네.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건강히 잘 계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 나오신 분들은 좀 다소 염려가 되기는 됩니다. 오늘이 수능날인지 아시죠? 또 광주 충장축제가 오늘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중에 동구에 사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좀 그 구청과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 아무래도 그쪽으로 또 몇 분 가신 것 같고, 또 뭐 빵집을 한다 무엇을 한다 한 양반들은 이제 수능 끝나니까 또 학생들이 몰려오니까 돈을 벌어야지 아이고 저 포럼에 나온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의외로 좀 적습니다만은 우리가 코로나 시작한 이래로 항상 제가 강조했다시피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 그냥 나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선 이렇게 하자.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좀 저촉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양해하시고 즐겁게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나이 들어가면서 80이 훨씬 넘으신 분도 계시는데 나이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나이 들어갈수록 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저도 오늘 가만히 있어 집에서 내가 몇 분에 나왔더라. 8시 20분쯤에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오전에 1시간 열강을 했고요. 특강하니라고 얼마나 열강을 했더니 노인 양반들 모아놓고 그냥 끄떡하면 노인 양반들 딴짓 해버려요. 스마트폰 봐불고 그냥 일찍 들락날락 그냥 해버려. 한 사람도 이석을 못하게 나를 안 보면 안 되게 만들어옵니다. 그냥 조금만 하면 뭐라 해버려요. 제가 그러면 안 된다. 대신 제가 강의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했죠 내가. 그랬더니 이제 목도 잠기고 또 점심 먹고 오후 2시부터 무려 한 3시간 정도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사회 보라면서 사회 보고 거기서 바로 여기로 또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이 사는 보람이에요. 솔직히 집에서 들쩍지근하니 누워서 텔레비나 보면 못 온답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야 그래도 포럼 한 날은 가서 함께 공부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도 조선대학교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나왔는데 정작 조선대학교에서는 서로 얼굴을 못 봤어요. 대학이 다르니까 법과대학은 저쪽에 남쪽에 있고 우리 정예과는 저쪽에 지산동 북쪽에 있고 그렇게 얼굴 볼 기회가 없어. 또 교수들이 출근하면 그렇게 자기 연구실로 팽 들어가서 퇴근하고 집으로 가고 되게 이러거든요. 다른 공직이나 이런 데 다릅니다. 서로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차 마시고 뭐하고 이런 게 없어요. 하트 치고 이런 것이 없어요. 교수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얼굴 볼 때 여기서 처음으로 그냥 서로 이름은 많이 들었지. 내가 서순복 교수님을 모르겠습니까? 저 양반이 실력이 좋은 양반이라고 내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근데 정작 캠퍼스에서는 얼굴을 못 봤어. 근데 여기서 인사를 할 거예요. 저 양반도 나를 알지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 양반이 법학을 하신 양반인데 정작 오늘 강의하신 내용은 법률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자연과 함께 사신 양반이에요. 화순에서. 그래서 자기가 사시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사회 속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 것보다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이 좋더라. 이런 것에서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야 된다. 우리 김재철 교수는 정작 자연 속에서 살든 안 하고 맨날 나는 자연인이다만 보고 있어. 저 양반을 TV만 근데 이 양반은 본인이 자연 속에서 살아. 그래서 그런 양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가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그 또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지 않겠느냐. 아마 재미있는 강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하나 갖다 줘. 컵. 어제가 저기 뭐냐 영상 익히 들었지만 뵙고 싶었지만 차마 못 뵙고 여기서 뵙게 됐잖아. 죄송하게 하고 이 늦은 시간에 귀한 시간을 내셔서 여기 오신 선생님께 지금 제가 앞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스크 벗고 오셔도 돼요.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예. 그래갖고 크게 오셔야 돼. 예. 저는 이제 시골에 들어가 산지 17년 차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교실 한 칸짜리 분교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사세요? 예, 운주사에서 5분 됩니다. 저는 이제 폐교라는 말, 이게 그 60년 전에 지어졌는데 폐교가 된 지 한 20년인가 10년 된 것을 제가 어떻게 2년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산지 한 17년 됐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광주하고 주로 이제 이 두 집 살면서 왔다 갔다. 근데 올해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매일 거기서 삽니다. 그 17년 동안의 삶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제 전공은 원래 이제 법대 교수지만은 행정학. 그 중에서 문화정책인데요. 오늘은 제가 시골에서 살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스님 고승들은 자연 속에 살면서 새벽에 뜨는 달을 보고 돌을 깨쳤다 그러고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제가 다니는 시골 교회는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나오고 또 한 번 등광교회를 다니는데 거기는 이제 한국적 영성의 뿌리라고 하는 이세종 선생이 머슴 출신입니다. 머슴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광주에서 첫 번째 목사님 누구시죠? 최초의 목사님. 최경경 목사님. 오방 최경경 선생님. 이분은 이제 광주 IMC를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는 3.1운동 때 광주 3.1운동 책임자셨고 신간의 광주 책임자셨습니다. 광주에서 최초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의 그 섬겼던 교회가 신림교회예요. 증신자 올라갔는데. 맞습니다. 근데 신림교회 목사님께 저에게 말씀해줬습니다. 오방 최흥종 선생님의 영적인 뿌리는 이세종. 여러분 이세종 선생은 머슴입니다. 머슴인데도 엄청 부지런해가지고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지금 머슴이면서 엄청나게 부지런해서 동네 그 등광에 따라 다 썼어. 거의 다. 근데 이제 이 양반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삶이 바뀌어가지고 그 전 재산을 절반은 전남도에 제도권 교회에다 바치고 나머지 절반은 가난세 다 나눠주고 평생을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분은 자연과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프란치스코 이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이태리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있잖아요. 나무하고 새하고 이야기해요. 이 양반이 이제 가다가도 자기가 모르는 실수로 식순을 밟아가지고 이제 물이 조금 나오면은 거기서 눈물을 흘렸다고. 아주 섬세한 생태적 감수성이 있던 분이었어요. 전에 저는 그분이 이제 마지막 삶을 살았던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화학산 등 각수바위 뒤에서 3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각수바위 밑에 있는 우리나라 가장 작은 분교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저는 이제 법대를 나왔지만 행정학을 전공해요. 행정학. 그래서 행정학회에서 조금 이제 많이 좀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가 있으면 교수는 가르치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봉사하는 것이 3대 기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조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데요. 지금 하순에서 20년 살았는데. 그래요. 총부적에 살았습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구석 중에 구석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시민단체를 섬기고 있고요. 품질자치, 주민자치, 시민들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시민단체 중에서 주민자치에 특화된 시민단체입니다. 생긴 지 2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의 날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지방자치날은 정부 주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 시민이 주도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 처음 1회 행사를 하고 올해는 이제 두 번째 하면서 주민자치 시민 대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화순에서 시민단체를 만들었고 이제 출범. 기다리시오.
그럼 이제 제가 최근 우리 오수일 대표님께서는 이제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만 좀 갔었습니다. 근데 안 팔려요, 절대. 이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썼던 책 중에서 요거는 좀 자랑질 좀 하겠습니다. 썼던 책 중에서 이제 한국 문화 컨텐츠와 스토리텔링, 법대 교수가 거시겠다는 게 좀 거시거죠. 신문에 좀 안 되죠. 저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화학산 강수봉. 우리 동네는 이제 그 뭡니까 배구 앙천형 풍수상 흰소가 배구 앙천 우러를 앙자 하늘 천사 하늘을 우러러보고 누워있는 형국. 그 중에서 여기는 소뿔에 해당되는 뿔각자 머리조차 강수바고. 그런데 이제 이 강수바고 뒤에서 맨발에 그냥 바른 전기는 호세아를 닮은 성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세종이라는 그 무슨 출신 그분이 여기 뒤에서 3년간 돌아갔고요. 근데 이분의 제자가 누구냐? 이걸 주목해야 돼요. 이현필. 이현필. 지금 이제 남부경찰서 앞에 가면은 사회복지시설 귀이론이라고 있습니다. 호남 최초의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다 분양받다 우리 화순 도암 출신입니다. 저는 고향이 화순이 아니에요. 저는 영광이 고향입니다. 근데 이제 폐교에 꽂혀가지고 그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현필 선생님은 이제 책으로 보면 맨발의 성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한국적 영성의 뿌리가 화순 도암에서 총구석이었습니다. 자, 왜 이 이현필이라는 말이 중요하냐? 사회복지시설 한국에 처음으로 이게 전남 호남에서 만들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철학자 중에서 최고의 철학자로 치는 분이 함석원의 스승 누구죠? 어떻게 생각해요? 다석 유영모 선생님.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 예. 근데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 이 엄청난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세종제자 이현필 이분을 따르는 신앙의 사람들 이분들에게 반해가지고 나이차가 30살이나 더 넘은 더 아래인 이현필의 그 제자 공동체 그룹에 20년간 와서 매년 한 2주씩 뭡니까? 그 다석 선생님의 마지막 강의는 그 도함의 이제 동가원 사람들 신앙 공동체에서 이게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다 도함이. 저는 이제 여기서 살고요. 이게 폐교의 한간짜리. 제가 못 모르고 2층 올려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동문화 잡지에 이렇게 조금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보면 이제 스웨덴 얘기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한때 이제 못 모르고 그 외국인들 무료 민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채식에 가깝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얘기들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 사람 집에서 홈스테이 하면서 한국 문화를 접하고 한국의 문화 관광 자원을 문화 유적지를 둘러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에게 밥 해주고 데리고 다니고 못하는 영어 쪼글쪼글 다 영어로 설명해주고 그럼 걔들 돈 안 돼요. 대신에 품앗이로 몇 시간씩 일을 해줘. 제가 원하는 사람. 호스트가 원하는 일. 이게 밭에서 풀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좀 해줬습니다. 취재. 이렇게 했습니다. 태교에서. 와가지고. 제가 신단참에서 이렇게 이제, 이 풍자지라 시민 줄여서 이렇게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광주 메일하고 이제 MOU 맺어가지고 계속 자치에 관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총선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심심풀이로 그 인생 이모작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는 사람들끼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렇게 좀 얼굴이 눈이 맞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리 이제 모양 맡아가지고 가서 요거 해요. 노래. 좀 재밌어요. 좋지 않고 사회복지시설 노인분들 치매 걸리신 노인분들한테 가서 노래도 조금 불렀었거든요. 이걸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처제가 하는 이 차밭입니다. 여기서 추석날 명절 때 광주에 와서 또 외국인 뭐 영어 강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쉬는데 놀러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애들이 뭐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와서 못하는 영어로 쫑쫑쫑쫑 하면서 한국
차문화를 딱 이렇게 접하게 해주고 차밭을 거닐게 하면서 뒤에다 체험도 하게 하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이세종 선생님이라고 말했어요. CGN TV라고 이렇게 방송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호남에서 이제 이세종 최은경 목사님하고 이세종 거선 출신 두 분을 촬영했었어요. 그때 제가 시골교회 이분은 이제 92세 돌아가셨고 이분은 지금 현재 90세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시골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거 취재를 그때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 아시죠? 네. 왜 인기가 많을까요? 인기가 이거 상당히 이렇게 종교 아니면 인기가 상당히 있어요. 왜 자연이다를 보십니까? 즐겨보십니까? 왜? 동경 차원도 있고요. 동경에 짜르자. 동경은 또 간접 체험. 간접 체험. 우리 하수에 사셨어요. 저는 안 봅니다. 어째?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나요. 짜증 나고. 왜냐면 왜 그렇게 구시리를 생각하시고 그지?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나 진짜로 못 내가. 그래서 자연이다 혹시 보시는 분? 저 양반죠. 왜 보십니까? 저 양반은 왜 많이 즐겨보세요? 자연이다를 보면은요, 예. 그 요리를 배울 기회가 되거든요. 요리. 저는 그 자연에서 나온 그 식재료. 식자재로 예. 그 단순한 요리를 하는데 그렇게. 저 우리가 그런 것을 저런 것을 해볼 수가 예. 있다. 그래서 그 취미로 자연인을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는 뭐 가장인 것도 많이 있지만은 또 자연하고 좀 동떨어진 맛도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걸 자연이라는 프로가 여기저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뭐 거의 그 방송도 체화하나가 돼하고. 그렇게. 그 다음 선생님. 네, 인간은 자연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런데요, 자연이나 보면은 내가 인간으로서 자연한테 빨리 들어가는 느낌이 항상 있거든요. 빨리. 시청을 좋아합니다. 예. 차우지간은 이 여러 가지 이유와 동기에서 많은 자연이나 프로를 보시겠지만은 보면 이제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인생에서 나름 쓴맛을 보신 분들이 많아요.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아내에 걸리셨다거나 쓰디쓴 상처. 근데 그걸 보면서 힐링이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좀 위로를 받고 위로가 좀 같아요. 그래서 자연이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선생님들 보면 다 광주의 좋은 점이 뭐냐? 광주가 이제 그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다는데 바로 5분이라면 좀 과장되고 바로 옆에가 1000m가 넘는 어머니의 산 무등산이었습니다.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에 바로 포장 옆에 이 높은 산 있다는 것은 아주 드문 거죠. 그리고 5분만 나가면 들이고 산이에요. 그렇죠? 이런 데가 어디가 있습니다. 좋은데. 그래서 다 자연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살아보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감히 제가 이렇게 무슨 자연에서 제가 느껴서 얼마나 못하겠어요. 그래도 한번 서투른 말을 조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황풍년 선생이라고 전라도닷컴 이렇게 발행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 그냥 달달달달요. 그다음에 그런 사투리만 막 말한 것 있잖아요. 그대로 녹취를 해갖고 그거 풀어서 잡지를 내요. 근데 아주 맛깔나고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툭툭 던지는 말 있잖아요. 이거 기가 막힌 인생의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에서 배우는 것들 제 말을 하기에 앞서서 이분들의 말을 황풍년 선생이 우리 학교 와서 강의 얼른 찍어갖고 내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 하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네. 그냥 저작권 시비 걸려오는 거 보시죠. 여기 한번 봐볼까요? 이런 사람은 내 일에 재미를 붙이고 살아야 돼. 나 혼자만 된 시상이 어딨냐. 내가 이런다. 하고 내 자신한테도 생생내지 말고 일을 할 때 노는 돈 몇 킬로 살아라. 일을 할 때 즐기면서 살아라고 이 할머니가 보여주셨어요.
이게 보통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지 않아요. 근데 할머니가 툭 뱉은 말입니다. 일을 놓는 것처럼 내가 이런다, 무슨 싹 빠지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일을 놓는 것처럼. 네, 놓는 것처럼 자기한테 생생내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 선생님이 직접 취재했는지 직원들 풀어서 했는데 풀어서 생각해요. 근데 또 하나 여기 봐보세요. 자, 우리 선주가 공부하고 있고 오늘 큰 시험이잖아요. 있으면은 내가 말해, 아가 뭐 많이 한 것들이 다 도둑놈들이라니.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 인간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말해, 자신이 살고 너무 속썩이지 말고 뼈 빠지게 펴는 공부를 하니. 너무 껏 돌아올라가지 말고 내 속에 든 것 지키면서 살아라. 사람은 속에 든 것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법이니 네 마음을 지켜야지. 통은 지키느라고 애쓰지 말라니. 순전히 송광사예요. 이거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황풍년 선생 그 태백산도 친 사람이 누구죠? 조정래 선생이 요 말을 나 좀 쓸라요. 하고 해갖고 그냥 막 소설책에다 썼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현대가 말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자연에서 배우는 것들은 이거 쟁기지를 때는 어디 보고 하는 것이요. 코 앞만 보고 하다가는 그 뭐예요? 일왕 알지? 일왕이 꼬불딱꼬불딱 하게 되어버려. 멀리 보고 나가야 돼. 일왕이 똑바로 되는 것이요. 일왕이 굽어버리는 것은 소 탓이 아니요. 사람 탓이요. 우리는 보면은 바로 단기적 시야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내 앞에, 코앞에. 그런데 쟁기질은 할아버지 맞습니다. 인생의 지혜가 막 뚝뚝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오메. 지금은 재수 없으면 120살 사는 세대가 되었어요. 50세 정년해봐요. 그 까마득한 세월을 어떻게 보내냐 이것이. 우리 남도 포럼에 참석하시는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살고 이것이 자연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하기 앞서서 이것을 저는 강의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제 것이 아니고 황풍년 선생이 직원도 시켜서 한 말이지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이거 각수마을 앞에 이제 교수위에서 제가 밭에다가 작은 마찬가지라고 보시죠. 뭐겠어요 이거? 목화를 심었어요. 목화 있잖아. 목화 알아요 몰라요? 알죠? 미역배 짠다고 그러잖아요. 그 목화 꽃이 이뻐요 안 이뻐요? 예뻐. 엄청 이쁘잖아. 그래서 저도 이쁜 것 그에 빠져가지고 목화를 먹다가 씹었어. 또 이제 또 씨를 좀 칼라 목화라고 해갖고 색깔 있는 목화가 있어요. 삘건 거. 삘건 거 있잖아. 하얀 것만 있잖아요 보통. 삘건 것도 있어. 그런데 그 목화를 심하고 한참 피고 있는데 홍수가 나. 홍수가 뚝 터져버려. 웜에 쑥 때문에 정말 앉아 어디만 앉아. 초원에 살면 이런 일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뚝이 터져간 게 이제 며느리가 연락했거든요. 그러게 와서 임시로 여기 토사에 긁어갖고 포크레인으로 딱 뚝을 사주고 임시로. 또 비가 또 오면 또 때려버리면 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한 1년인가 2년 지난 게 거기서 큰 돌로 뚝을 쌓아줘 버리더란 게 원매 떼도 버려버렸죠. 촌에 살 원매 좀 그게 대화불더라. 제가 저수지에다가 자기 아버지 꽃을 몰라. 한잔하죠. 이거 300평을 심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자기꽃이 이뻐요. 쌍화차 중에서 성분율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다보면 1:1:1:1인데 2배 더 들어간 거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야 뿌리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봐보십시오. 이거 이게 진짜 게으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 오거나 장마 지고 나서 좀 멀어 집에서 안 가면 저주까지 걸어서 안 가면 여기가 조금만 지나면은 한산 동굴이라고 있어요. 잡초. 싹 다 뽑아버려. 실시계 다 죽어버려. 오메, 어쩔까.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요거 촉이 다 올라오더라고. 다 올라오고. 오메. 거기서 제가 좀 속에서 막 감탄이. 이게 인생에서 실패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학을 보면서 저 이제 한때 이제 대학을 그때 나와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해보고 싶은 거 떨어져 버리더라고 저는. 쓸맛 좀 봤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이도 구수했지 않아요? 네. 그 친구가 유명 후배들 말이야. 근데 저거는 안 맞았더라고요. 정말로. 여기 실패했는데도 인생에 가다가 저는 투명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젊어서 30을 못 넘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올라와요. 거기는 제가 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네. 비록 실패했습니다. 자,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다 하실 겁니다. 이 건배사로 쓰면 좋아 보여요. 예?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자,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건배사를 하는데 멋지더라고요. 나태주 시인이 자세히 보아야,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지나가는 우리 주변에서 시골에 살다 보면, 아니면 안 그러면 도시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자세히, 그 다음에 오래. 그래가지고 이 똑같은 이파리도 어떻게 생겼는지, 이파리가 몇 개 있는지, 여기서 이제 창의성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금 이제 21세기는 이제 창의성 사회와 상상력과 감수성 사회라고 보통 흔히 말합니다. 그럼 창의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머리 받치기에서 나오느냐? 창의성은 이제 하늘에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물, 일상에서 사물들 보고 부딪히는 사물들을 자세히 오래 보고, 그러면 번뜩 떠오르는 것이다. 자세히 보고, 자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 강의 의뢰를 받고, 제가 감히 자연에서 저는 이제 돈을 깨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밥 벌어 먹고 사는 놈이에요. 분필가루 장사하는 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자연에서 감히 배우는 것들하고 감히 이런 주제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했지만 왜 이런 주제를 내가 스스로 잡아야 돼? 그게 정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제가 나름대로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남도포에 오신 스님들에게 내가 귀한 시간을 들여서 오셨는데 내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마침 이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싶은 것이 강원도 원주에 가면은 뮤지엄 산이라고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뮤지엄 산. 기가 막혀버려. 그러니까 산 자체가 박물관. 뮤지엄 산. 이게 삼성그룹의 맏딸인 이인이라는 양반. 이인이 선생님, 그 양반이 저기 한솔 재질을 하더만. 한솔 재질. 종이 있더라, 종이. 한솔 재질. 그 양반이 홍나이 그거 많잖아요. 근데 이인이 그분께서 박물관을 산을 활용해서 박물관을 지었어요. 근데 거기 전시된 것 중에서 보십시오. 봐보십시오. 여기서 보는데 나무는 한 자리에 깊게 뿌리를 내린다. 그때 그 작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해가 나면 잎사귀를 번짝이고 비가 오면 비를 만든다. 뿌리는 땅에 두었어도 가지는 하늘을 향해 높이 뻗는다. 보는 사람이 없어도 최선을 다하며 잎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여기 전시한 작가들이 합니다. 보는 사람이, 우리 이제 앞에 그 순간은 신독이라고 하잖아요. 신독. 남이 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스스로 삼가고 뭐 한다. 그 신독이. 남이 보지 않아도 혼자서 보는 사람이 없어도 최선. 밑에서 빨아 올리고 태양 그걸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잎과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다. 이건 이제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거기 이제 작가가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좀 독특하게 좀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이 허윤이 작가가 있다.
이 양반이 이제 이 양반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밀화라고 그래. 세밀화. 그 나뭇잎이나 지금 뭐 째가는 뭐 꽃이 그런 거 있잖아요. 세필로 이렇게 막 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종이 하나에 요걸 그려. 세밀화라고 그래요. 그러고는 그날 느꼈던 걸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게 나뭇잎 일기라는 책으로 발행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나뭇잎 일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연재 그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산책은 내 영혼의 양식이다. 빛나는 태양 앞에서 스스로 빛나는 태양 앞에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는 시간.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면 온몸이 먹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다. 뭐 이런 식으로 자연 묵상이잖아요. 걸으면서 시골길 걸으면서 도시에서는 아파트 길 걸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푸른 길을 걸으면서 이 나뭇잎 하나에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녀와서 작은 게 끄적거리고 거기다가 그날에 생각나는 것들처럼 이거 참 멋진 일 같아요. 아주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멋있어요. 은행이 겨울이 시작돼요. 이제는 겨울이 와도 두렵지 않다. 고향의 겨울은 추워도 따뜻하다. 고향의 겨울은 눈 내리고 추워도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이런 참 시인 같은 말을 참 대단해. 지금은 시를 쓰는 사람만이 시인이 아니고 이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 또는 시집의 시를 읽는 사람도 다 시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도 다 시인이에요. 그리고 시처럼 살아야지 인생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자연이 바로 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양반 바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도 자연의 일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꽃은 보면은 활짝 피어가고 단장 볼 때도 이쁠 때가 있지만은 꽃은 반드시 시들게 돼 있잖아요. 시들어. 그러면 시든 꽃은 꽃이 아닙니까? 기죠. 기제라. 그래서 시들어 볼품없을 때도 있어. 인생도 그렇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시든 꽃도 꽃이요. 그렇죠? 그 아직 시작 단계에 있듯이 한참 피어나는 과정이 있어요. 이미 피어버린 꽃이라도 그 꽃은 피어나죠. 자연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연을 이 꽃을 생각하면서 저는 영광 대마에서 살고 있는 그 뭡니까요? 황대권 선생을 찾아갔었습니다. 이 양반은 무슨 사건, 학원 간첩단 사건 때문에 젊은 날에 30살에 들어가고 결혼도 몇 달 되기도 안 했는데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십몇 년 있다 보니 부인이 어디 갔어요. 그리고 지금 영광 대마에서 산에서 살더라고요. 지금 또 한평을 어쩌고 왔다 갔다 하더만요. 자,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도 미하게 당했을 것 아닙니까? 골변 들어버려서 쉽게 말하면 골변 들었는데 그 빵에 똑같이 빵에 있지만은 나와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감방 교도소 그 주변에 나는 하찮은 잡초 이런 것에 눈이 꽂혔어요. 그들이 휴대폰도 없어 검색도 못했을 것인데 자기 출신이 뭔데가 무엇인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풀 몇 폭이 안 되는 교도소에 대해서 자기가 해낸 일은 화가도 일을 하려고 해서 서울대 모델 나왔구만 라고 야생주의에서 좀 주워드는 것이 좀 있겠잖아요. 공부를 하고 맨날 대모만 했겠지만서도 주워드는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빵에 갔을 때 그 잡초의 생김새를 꾸며보고 그다음에 화가가 되려고 했더니 자기가 그려요. 아까 샘이라 보셨죠? 예. 그리고 그때 느낌들을 있어가지고 여기요 야생조 편지를 써가지고 대박을 했습니다. 또 이 양반이 잡초 생각만 하면 참 요 야생조 편지만 쓴 게 아니라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민들레는 민들레라. 민들레 자신의 소중한 정체성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다 장미꽃을 이쁘게 생각하잖아요. 민달이 이런 자,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한다. 민들레는 민들레의 삶을 살아간다. 장미는 장미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각자의 개성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장 이뻐해 줄 사람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다독거리고 스스로 위안을 주면서 이렇게 이 자초에서 배울 수 있는 거, 민들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황대권 선생은 민들레는 창민 프로자는 제목도 잘 못 봐. 이렇게 해야 책이 잘 팔립니다. 책처럼 쓰면 책이 절대로 안 팔려요. 정호승 시인 아시죠? 제가 이제 동해에서 하면서 우주축제위원장을 한번 하면서 정호승 시인을 그냥 반에 이제 그 내 마음의 풍경 따라 있는 우주사 아버님을 뵙고 오는 길에 내 마음의 풍경을 따라 그 바람 불어 풍경 소리 들리거든요.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왔다 간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시를 쓴 양반이 있어요. 정호승이라고 아시잖아요. 네, 그 양반이 쓴 시 중에 이거 있어요. 여기 보면 꽃과 잡초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다 넘어가고요. 그러나 인간이 뭐라고 하든 제비꽃은 장미꽃은 부러워. 아까 민들레는 장미를 어쩐다 이런 말 했잖아요. 또 정호승 시인은 시적으로 제비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거. 장미꽃은 장미꽃대로,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감자꽃은 감자꽃대로. 참 기가 막히네. 이런 것이 이렇게 쓸 줄 아는 사람이 이거 비슷한 말은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말을 못 맺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도 이런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구구소환다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구구소환.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이제 여사한테 모였어요. 그때 어느 이제 동국대 이제 해학과 나와가지고 저기 박물 관장을 했던 양반이에요. 근데 그 해학과에 나왔어요. 아니 뭐냐 이렇게 동양학과. 이게 그림을 쪼가 그려. 그래갖고 이제 동짓날이라 하고 그 창호지에다가 화단에다가 이렇게 매화나무를 그려가지고 매화 이파리를 81개를 그려갖고 주더만. 이게 조선시대 선비들은 그 가장 매화는 날에 죽어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매화를 상당히 귀하게 생각했잖아요.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도 그 매화를 기다렸어요. 매화. 그래서 동짓날이 되면은 문풍지 문 창호지에다가 이렇게 매화꽃을 그려갖고 이파리를 9981 81개 이파리를 그려 이렇게 81개 하나 둘 셋 넷 81개. 그래갖고 이제 동짓날부터 하루 지나면 여기다 빨갛게 칠하든지 까맣게 칠하든지 이렇게 칠하고 하얗게 칠하고 그 다음날 또 하루 지나면 이렇게 칠하고 하루 지나면 이렇게 칠하고 그래서 99일 아니 80일 9980일 80일 지나면 매화꽃이 핀다. 이게 매화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이것이 참 조상님도 정말로 멋지게 살았구만 그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 이것이 구구소환입니다. 매화를 기다리면서 매화를 기다리면서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있으면서 매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그려가면서 참 멋있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중란시사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 아시죠? 네. 다산 정약용이 수많은 그 여기 다니면서 500권, 600권 엄청난 책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인생에 슬프고도 그 기가 막혔던 강진에서 유배생활 18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남양주에 태어나서 두물머리에서 남한강 북한강에 만난 두물머리 태어났어. 과거에 그때가 정조의 총열하고 수원화성 제2신도시 프로젝트도 성공에 마쳤어요. 그렇지만 세상 살려면 모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뜨려 그래. 저 새끼들 천주쟁이야. 그래갖고 저기 정약전 선생님, 또 다산 정약 선생님, 또 동신대학교 그 여기 율정점인가 그 주막에 하룻밤을 같이 자고 형님 다 가시는데 자기네도 강제로 하고 형님 저리 입산도 하고. 그런데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유배 가기 전에 젊었을 때에 잘 나갈 때 한 마음에 맞는 친구들 15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 양반들이 모여서 그냥 봐보시오. 이 양반들 우쭈 자꾸 모이고 싶어요. 마음이 통하게. 근데 어떻게 모이냐? 우리는 저희 독서 모임에서는 이제 세월회라고 세월회.
셋째 주 월요일 날 보이자잉? 그리고 세월 돼요. 네. 또 저희 이제 법대 동창들 보면 화초회가 있어요. 화초회.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날, 아니 첫 번째 화요일 날 화초회. 여기는 이제 우리는 그렇게 날짜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다산의 친구들은 어떻게 보이냐? 어느 날에 보이냐? 봐보십시오. 여기 봐봐. 살구꽃이 피면 보이죠. 복사꽃이 필 때 보이죠. 한여름에 참외가 무르익을 때 보이죠. 그 다음에 연꽃이 만개할 때 보이죠. 국화꽃이 필 때 보이죠. 눈이 올 때 보이죠. 여러분, 가난하지만 지혜는 빌어놨지만은 천문이 오는 날에 국경인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천문이 오는 날 국경인 나라는 어디일까요? 상품 없으면 어디세요? 네팔이겠지 뭐. 부탄입니다. 부탄. 그렇게. 부탄 가스 아니고 부탄. 예, 멋지잖아요, 조금.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날. 보세요. 여기는 좀 시적이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복숭아꽃이 바람에 휘날립니다. 하다 참 어떻게 보여요. 그다음에 5, 6월에 참외가 익어갈 때, 연꽃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여름이 물러날 때. 근데 이것을 본따 가지고 이 차회가 있어요. 금당 다이라 거기서 좀 몇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거기는 4번 보여요. 그러니까 매화차회. 시인의 집에서, 악양에 있는 시인의 집에서 매화차를 했어요. 매화꽃을 딱 꺾어서 놔두고 차를 마시면서 도란도란 이야기. 또 연꽃이 필 때는 연밭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딱 그다음에 눈꽃 차이도 있더라고요. 보면 눈꽃 차이 어떻게 있는가 궁금했는데 눈이 온 날 손으로 이렇게 떠갖고 와. 그래가지고 그 옆에 놔두고 차를 마시더만요. 눈꽃 차이. 좀 괜찮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다 사는 이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자연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자연에서. 다산정리하고 선생은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진에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유배에 와서 끈떨어져가지고 아무도 끈떨어져가지고 참 괴로운 시절이지만 다산 선생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로합니다. 달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코코트로 스치는 바람결에 바람을 느끼면서 또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에 무심히 떠다니는 구름을 보면서 그 다음에 툇마루에 앉아서 처막 끝에 뚝뚝뚝 떨어지는 연못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했다고. 이게 다 자연에서 돈 한 푼도 안 주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상당히 멋지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는 사람들은 좀 약간 틀려 좀 차고 조금. 네. 꽃을 보고 뭐 산에 오르고 물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도. 자,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때 이렇게 김창업이라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돌다리에 작은 못 구보고는 가니 봉그늘 속에 물은 늘 고요하다. 피라미란 놈이 조용함을 기용하는데 진짜 붉은 글씨 붉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간직에 나갔더니 정말 바쁜데 이게 이제 연못가에서 다리 위에서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돌다리 위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밑에 피레미가 움직이는 것을 관찰합니다. 아까 자세히 보아야, 오래 보아야. 그 오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단풍잎이 또 지고 있었는 겁니다. 이게 이 양반이 이제 호미질을 하고 양반 호미질 안 하잖아요. 그런데 호미질을 하고 호미질 씻으려고 연못가에 갔다가 느낀 심정은 이렇게 썼는 겁니다. 자, 호미질이요. 제가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호미질처럼 죽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호미질을 이제 조금 하지만 저는 주로 풀을 저는 이제 17년 살지만은 농약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잡초가 말을 못해요. 이게 동네 사람, 야 이 사람아, 크라목선 탁 때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잡초를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잡초를 뽑기 위해서는 이제 호미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깜깜해 저는. 차라리 1년에 손을 뽑아버려요. 운동장에 있는 잡초.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호미질 내지는 잡초를 뽑다 보면 정말 저에게 도움이 많이 돼요. 복잡했던 생각이
학교에 있던 세상에서 나한테 힘들었던 일이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이제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많이. 새로운 생각도 나고. 그래서 10월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 이것이에요. 호미질 내지는 잡초 뽑는, 풀 뽑는. 운동도 쫙 돼야 이건 허리가 좋아. 골병까지는 안 들어요. 근데 그 허리가 아픈 것도 가만히 있어보면 며칠 지나면 또 괜찮아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외과 가서 저기 뭐냐, 운동요법 5천 주고면 또 가서 그래요. 괜찮아요. 이 박완저 선생님 있잖아요. 많은 수필 좀 줬어요. 잘 아시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서울대에 왔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금쪽같이 자기 남편보다 금쪽같이 생각하는 아들이 있었어. 외아들. 딸도 있지만은. 근데 그 외아들이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의 과정에 교통사고를 풀이해 세상을 떠나고. 뚜껑이에요. 여기죠. 절피라고 붓을 끊고 4년간 있었어요. 그 외에 이제 이 양반이 아차산이라는 거예요. 서울 근교에 아차산 들어가서 이제 호미질, 풀을 뽑아. 호미예찬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미질. 아까 그 호미질 하다 보면 풀 뽑으면서 쓸 거리들이 막 생각나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정리도 되고, 여러 가지 호미질이 좋더라고. 우울증에 나는 안 생기다고 생각해. 우울증이 해방될 수 있어. 일을 하면 피곤해서 불면증. 좀 일을 좀 많이 하면은 걸어 떨어지고 코골 아파했어. 근데 여러분 박경리 선생님 아시죠? 통영의 딸. 근데 이제 강원도 원주에 가면 그 박경리 선생님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것이에요. 제가 인터넷에 따왔어요. 제가 가보지 못하고 원주 가게 봤는데. 그러면 이제 박경리 선생이 평소에 호미질 많이 했어요. 호미가 육품으로 남아있어요. 육품으로. 이 양반이 애장했던 그 조각 작품 중에 호미라는 게 있어. 또 이렇게 호미라는 것이 머리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평범한 사람들에도 호미질 내지는 풀 뽑는 것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게 허리가 안 아플게, 안 아플 정도로. 이렇게 이제 자연을 있는 것을 천천히 오랫동안 보면은 이런 마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이제 이성복 시인이라고 이제 그 한국의 노벨 문학상 후보라고 하는 그 양반이 슬픔은 혼자 사귈 수 있으나 기쁨은 혼자 건져지려고 한다. 여기가 드러나고 시인 참 수 없다. 근데 사람 속에서,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 자연과 교감 속에서 나오는 기쁨, 내지는 환희심도 그거는 누가 뺏어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살다 보면은 산과 강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근데 광주에 좋은 점이 바로 나가면 5분은 산과 들이. 좀 더 나가면 바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좀 여유를 좀 가지고 살아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그러면 요새 보면 이제 베이비 부모들, 저희 또래 분들 가지고 이제 다 정년하셨잖아요. 그럼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귀농 귀촌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귀농 귀촌하고 싶다는 도시민들 이유가 왜 귀촌해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나는 자연이다 보는 이유도 막 이런 것 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이런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없는 세 가지 공짜가 없어요. 자연도 보통 하는 말로 표현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논밭은 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가면 갈수록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고향에서 시골에서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흙이 그리워지는 것이죠. 그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촌에 와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돈 벌라고 생각하지 마라. 돈이 더 들어가버려. 돈 벌라고 해서. 근데 촌에 살면 모기도 있지. 아까 짜증나 나겠잖아요. 자연이다. 짜증나가 많이. 그렇지만은 근데 불편함을 즐길 수 있는 조금 마음 평수를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땅은 정식 공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때로는 시골에 살다 보면은 때로는 가혹하고 원망스럽지만 결국 자신을 사랑해 준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여는 자연도 그런 것입니다. 노자 저희 도덕경에서 본 주민자치의 지혜라는 그 글을 한번 칼럼을 써봤습니다만 자연 속에서 식물들은 서로 해치지 않고 잘 어울려서 우리가 꿈꾸는 대동세상, 대한민국 대동세상도 서로 어울려 살잖아요. 저는 현재 지금 나주 다문학교 다문학 엄마학교 교장을 이름만 끌고 있는데요. 보면 한국사회, 특히 농촌, 전남 농촌 다문화 비중이 제일 높아. 맞아요. 결혼은 농촌 총각들 80, 과장해서 말하면 70%는 방글라데시 아줌이에요. 베트남. 그러면 그분들은 괜찮은데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 좀 있잖아요. 평균 나이 차이가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20세입니다. 그러고 거기서 그것까지 괜찮은데 거기서 난 애기들 있잖아요. 그러면 애기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가지고 저희 모임의 취지는 뭐냐면 초등학교 갔는데 이제 숙제를 내줘. 모르는 것이 있어. 그러면 와가지고 아빠는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는 한국말 잘 모르는데다가 한국에 국사 물어보면 더 깝깝해버려. 물어보면 이제 엄마가 잘 몰라. 버벅대. 그럼 엄마를, 자식놈이 엄마를 무시한다. 이것이 가장 큰 다문화 가족의 문제입니다. 얘들이 이제 20세, 30세 돼봐요. 그럼 파리에서 테러가나, 런던에서 테러가나, 다 다문화 가족 문제입니다. 외국에서 싼 노동력 살라고 외국 선진국들이 외국 사람 빨리빨리 막 오락했었는데 2세, 3세들이 사회적으로 대접을 못 받고 똑같은 일에도 월급이 또 떨어지고 그 차별 대우를 받는 속에서 얘들이 쌓이는 거예요. 쌓여. 폭발하는 것이 테러예요. 그것이. 한국 사회도 20년, 30년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다문화 엄마들한테 자식놈한테도 이렇게 무시받는 다문화 엄마들한테 저희는 검정고시 6년, 초등학교 6년 과정을 6개월에 끝내죠. 6개월에. 그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다 통해서 제작해갖고 사후전에 어울려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탈북한 세터민들 무시해. 똑같은 일에도 월급이 절반밖에 안 돼요. 방글라데시에 오진 아직, 인도네시아도 온 아직, 중국에서 오지. 은근히 우리가 한국 사람이 뭐 백이민족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엄청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꼬라지가 그래요. 이게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져.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이것이 자연 속에서 식물을 보면 이거 알 수가 있거든요. 꽃이 어우러졌을 때 더 이쁘잖아요. 꽃밭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컸을 때 따가지고 100번째 이런 것보다도 일하는 것이 더 낫다. 생각이 나. 자, 인간의 행복한 삶은 현재 하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일인데 자, 그러면 시골에 살면서 자연에 살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잖아요. 전 직업이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 자연 속에 살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출세하고 또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사람도 있지만 직업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관점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고전에 나오는 말, 우리 한교 출입하신 우리 이사님 계시지만은 고전에 나온 말을 몇 개 따와봤습니다. 이순신 33년에 33승을 한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에요. 보십시오. 장군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나를 써주면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일을 하고 만약에 나를 써주지 않으면 운이 안 닿아가지고 나를 안 불러주면은 불용즉 경어야 논에서 밭에서 이제 자연에서 나 살란다. 아 이거 좋잖아요. 든든해. 내가 장관 안 오고 총장 안 오고 해도 촌에서 살면은 배짱이 생겨보더라고. 땅이 없는데요. 네? 땅이 없는데요. 땅이 4만원짜리. 좋은 데만 골라서 생겨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맹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맹자, 궁색하게 되면은 홀로 자기 몸을 돌고. 그러니까 이제 출산을 모르고 벼슬을 하지 못하고
이게 유교는 전부 다 출사잖아. 이순 출세. 벼슬을 못하면은 혼자 수행한다고 말이에요.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하면은 좀 운이 때가 다 가지고 관직에 출사하게 되면은 천하와 더불어 좋은 일을 도모한다. 그게 이제 벼슬하려고 막 아웅다웅해갖고 막 끝내려고 막 이제 막 비벼 쌓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안 오면 나는 자연을 산다 이것이요. 농사 짓고 이런 자세로 임하면 때가 되면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제가 말 아니고 맹자께서 하셨더라고요. 이런 자세로 자연에 살면은 든든할 겁니다. 노노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공자께서 말씀합니다. 안연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써주면 행하고 써주면 이 청와대에서 콜 하면은 감사합니다. 제가 능력이 안 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완전히 활딱 벗겨져버리고 안 간다죠. 써주면은 행하고 나를 버리면 어때요? 숨어본다. 숨어버려. 안 나가서 세상에 자연 속에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연이 좋다. 네.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곳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면 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공작해서 말씀합니다. 노동은 아까 우울증이 없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좀 일 좀 하면 그냥 잠이 푹 돌아떨어져. 그리고 여러 가지 존재가 많아요. 소화도 잘 되고 또 생각할 수 있게 되더만.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 사람 싫어합니다. 한때는 좋았어요, 그냥. 처음에는 엄청 좋았죠. 아주 막 따라다녔어요. 근데 저기 뉴라이트 운동 해가지고 그래. 이상한 데로 빠져버렸어요. 목사님인데. 네. 다음 시간에 바쁘지 않는 삶. 우리는 바쁘게 살잖아요. 대한민국 빨리빨리 최고잖아요. 네, 스마트폰 되고는 더 빨라. 요새 젊은 애들 데이트할 때도 보면은 서로 둘이 앞에서 차 시켜놓고 둘이 앉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카톡으로 얘기하려고 하더만요. 얼마나? 워메나 반장을 하더만요. 그리고 엄마가 밥 먹을 때도 카톡으로 손 주고 이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쁘지 않는 삶이 좋다. 그러니까 어때요? 템플스테이 하시거나 교회 다니는 많은 절에들 스님들은 좀 재밌겠지요. 템플스테이 하거나 무엇은 할 때는 휴대폰 싹 걷어버리잖아요. 며칠간 걷어버려. 그러면 얘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맨날 까똑까똑 이거 하니라고 뭐 하니라고 뭐 검색하니라고 정신을 다 쏟아버려. 근데 휴대폰에서 자유. 전자파에서 자유로운 세상.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1년에 며칠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행복한? 다 우리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근데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행복합니다. 나 찌지게 행복합니다. 깨가 막 쏟아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아무도 시선 신경 안 쓰고 싶은 대로 보자 한 대로 살면 그것이 이 도시에 살고 자연에서도 느낀 대로 또 그걸 또 표현하고 살면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발견하는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보통 이제 행운의 상징 그러면 클로바 이파리가 몇 개죠? 4개. 4개죠. 그러면은 이파리가 이건데 4잎 클로바는 행운을 상징합니다. 근데 3잎 클로바는 뭘 상징할까요? 행복을 상징해. 또 가순 양반이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 한 번 있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줄 가다가 바로 앞에 있는 지천어까지 3잎 클로바잖아요. 이것을 놓쳐버려.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 그게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잘 모아서 반가운 사람 한 번씩 얼굴도 보고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반가운 사람께 한 번씩 만나고 그래요? 예.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엔돌핀이 나올까 싶습니다. 아니옵니다. 자, 법정스님 제 말은 아무것도 아니고 법정스님 있잖아요. 이 양반 고향이 어디 전남 어디 있던디
목포에도 고등학교도 나오고. 무한. 예, 연꽃 예. 거기. 그냥 한번 가보세요. 스님이 혼자 살았잖아요. 예. 혼자 산다에서만 외로운 거 자기가 계시요. 그냥 말이네. 세상 사람 누구나 자기 그림자를 두고 살아가고 있으면 자기 그림자를 되돌아보면 외롭고 둘이 살아도 외롭습니다. 예. 외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무딘 사람입니다. 너무 외로움에 젖어 있어도 문제지만 때로는 역부의계를 스쳐가는 외로움 같은 것은 자기 삶을 밝힐 수가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때로 풀 뽑으면서 호미질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를 좀 밝힐 수가 있다. 외로울 때 이 잡다한 세상에서 번뇌 잡사가 많은 이 세상에서 잠깐 나가서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이 위에 있는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이 스님만의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스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명의 해독제는 자연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마음을 맑게 하고 자연 속에서 많은 생명을 제대로하고 조화를 하고 나누면서 사는 기쁨. 이것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건강 생각하고 이제 구두를 놔서 황토 구두를 이것이 처음에는 막 포부가 좋아가지고 황토방을 3개를 만들었어요. 이 비르는 건 불을 제대로 떼겠습니까? 못 떼겠습니까? 못 떼겠어요. 택도 없어요. 불 못 떼요. 그럼 이것이 올해 2년 3년 가면 어때요? 막 시행착오를 했습니다만 어쩌다면 불 때면 어때요? 불멍이라고 불멍. 멍청하니 불 보고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그것이. 그다음 물멍이라고 들어보세요. 물멍. 흐르는 물을 멍하니 보고 있으면 서울에서는 이제 한강변에서 멍때리기 축제를 했어요. 멍때리기 축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게 축제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뇌를 씌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뇌와 가슴이 너무 뜨거워. 그래서 하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뇌를 조금 씌워주자 해서 멍때리기 대회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그렇게 하면 창의성 좀 다녀요. 이 불멍이랑 물멍 괜찮더라고요. 돈도 안 들어가요. 돈도 안 들어가요. 자연은 산을 보면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산사에 보면 또 산은 또 산이 아니에요. 어제 그 산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나무여도 나뭇잎 바람 흔들리기도 하고 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도 보면 또 산은 산이요. 네. 이렇게 자연은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니 좀 달라졌어요. 예. 하루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달라졌어요. 예. 우리가 친구가 나를 볼 때는 다른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우리는 달려들지만 자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고 싶은 소리 또 하기 싫은 소리 별소리를 다 하고 살아도 마음에 시원함이 없지만 자연은 별소리를 다 들어도 아무 말이 없이 바라보기만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줍니다. 사랑에는 아픔이 있는데 그게 유행가 가사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느냐? 시간이 치료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자연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줍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불멍 말씀 서로 나눴습니다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보는 거. 이것도 때로는 날마다 이러고 있으면 좀 그러고요.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운동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저도 게을러서 안 하는데 이렇게 많이 걸으면은 창의적 박사 아까 저는 허미지를 잡초를 뽑는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걸으면 이렇게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아이디어를 내는 쪽. 그 다음에 내 자신을 강조하고. 근데 여러분 이시영 박사라고 아시죠? 정신과 의사. 이 양반이 강원도 어느 마을인지는 모르겠는데 암 환자, 암 투병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좀 비싸게 받더라고요. 그 사람 자연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박사. 이 양반 저는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그 양반 한 말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멍하니 산만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멍하니. 그러면 나를 산이 나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아까 그 뮤지엄 산이라는 데 원주에 있거든요. 그거 보고 오다가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무량수전 갔습니다. 그 부석산 무량수전 있잖아요. 그 최순우 선생님께서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에 서서 이렇게 이게 부석산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 하나인데 거기 이제 밑에서 올라갈 때는 그 뭐예요? 산이 무지하게 높아요. 앞에 있는 산이 소백산이 나는 밑에 있고 근데 무량수전까지 108계단을 걸어서 무량수전 앞에까지 딱 올라가 산이 너무 발치 아래 산이 내려다보여요. 그래서 이제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에 딱 서서 보면은 산이 내 발 아래 있어요. 아주 강추합니다. 근데 이거 때가 중요해요. 제가 운 좋게도 해가 질라 할 때 갔어요. 가서 언제 해가 지는 거 봐갖고 그때 가면 이렇게 해가 좀 남아있잖아요. 거기서 딱 보면은 참 마음이 시원하죠. 그래서 무량수전 배열림 기둥에 서서 하는 것을 젓가락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석산 무량수전. 그거 갔다가 거기 앞에 너무 늦었다고 밥도 안 팔아보고. 근데 거기 풍기읍에 갔더니 거기서 그 한결 청국장집. 딱 맛있어. 네이버 찾고 왔는데. 자, 박완 선생님의 호미책 중에 이 몇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보면 이 아차산 밑에 이제 또랑이 한가 봐요. 근데 물을 보면서 물소리는 마치 지나간다. 모든 건 지나가게 되어 있다. 라고 자기한테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는 것이죠. 그 무심한 그 명랑한 속삭임은 어떤 종교 경전이나 성직자의 설교보다도 더 깊은 위안과 평안을 주었다고 박완 선생님께서 이 깨달음의 말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걸 깨달을 수 없고 물을 보면서 물명상이라고 있잖아요. 물명상. 흐르는 물을 보면서 노자 도덕경의 핵심은 상산약수잖아요. 최고의 가장 좋은 것은 물이요.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은 낮은데 그 다음에 장애에 부딪혔을 때 감싸고도 낮은 모습. 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만 이 박완 선생님도 역시 물을 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 흔히 여자네요. 제가 이제 이게 뭐냐 직접 배추 조각 심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검동 심고. 근데 이 촌에 살면서 내가 서두른다고 해서 이것이 빨리 크고 안 서두른다고 안 크고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서두를 필요가 없다. 때가 되면은 때가 되면 진짜 기가 막힌 것이 봄에 되면 언제 그랬냐 싶이 그 때가 되면은 수선화가 피고 또 그 때가 되면은 살구꽃이 피고 때가 되면은 또 그 뭡니까 이렇게 앵두가 피게 되고 이거 보면서 봄에 제일 먼저 저희 집에서는 이 매화하고 또 뭐냐 산수유를 넣어줘요. 대신에 생강꽃이 생강나무에서 이런 식으로 보면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 저희 집 앞에 이제 저희 둥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교문이에요. 은행나무가 있는데 은행 사진은 이쁘죠. 근데 그 낙엽은 우리가 인생이 보면 이제 낙엽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나무. 근데 떨어지는 나뭇잎을 나무는 잡으려고 떨어지게 이게 참 기가 막혀요. 나무 묵상이라고 합니다. 나무. 아프리카 사막에서 이 사막 거북이 있는 사람들, 이탈리아 푸코라는 사람들, 나무는 떨어지는 자신의 입이나 부서져가는 가지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는다. 떨어지지 못하도록 길을 쓰거나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감당하지도 않는다. 그저 우연하게 이것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자연 묵상입니다. 이건 수행자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때로 이제 나뭇잎 치는 걸 보면서 나뭇잎 계속 붙잡고 있고 싶어 하잖아요. 인생에. 마지막으로 나무 화상. 어렸을 때 나무 화상이 있어요.
양반의 한 시를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참사한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참사온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니 사랑도 벗어났고 미움도 벗어났고 선명도 벗어났고 탐욕도 벗어났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아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박수 한번 크게 쳐드립시다. 앞으로 더 많은 수고하셨다고. 자, 이제 집으로 갑시다. 우리가 밥도 같이 못 먹고 하니까 대신 가실 때 사성을 챙겨서 가십시오. 예. 예. 선생님, 오늘 찍은 거 잘 혹시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예? 말이 안 들려. 다음 달이 오늘 연말인데요. 예. 오늘 그래도 다음 달 어떻게 다음 달에도 똑같이 정리의 포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남았어요, 우리가. 하고, 잠깐 시간을 내서, 또 이사회도 한 번 해야 되고, 가능하면 짧게라도, 함께 송년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정리의 포럼을 합니다, 다음 달에. 자, 예, 들어가입시다.